여러분들 고등학교 와가지고 부산과학고등학교 와가지고 가장 비싼 기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시면 과학실 빼고는 원화실이 제일 비쌉니다.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D 프린터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실습 약간 하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3D 프린터는 모두 모멘트사에서 만든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 대의 3D 프린터를 그러니까 세 종류의 3D 프린터를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M1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가장 작은 거 저기 맨 뒤에 있는 것 또한 M1 3D 프린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M220과 M2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차차 알아보고 먼저 이런 거 다 알죠? 자, 헤드. 네. 헤드. 자, 헤드, 베드, 필라멘트가 나오는 곳을 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력물이 있는 곳을 우리는 베드라고 합니다. 침대에 눕는 곳이 베드니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라멘트를 이렇게 투명 호스, 가이드 튜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이렇게 삽입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안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필라멘트를 로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어가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래서 기어가 맞물리면서 필라멘트를 로드합니다. 그래서 노즐에서 가열해서 최종적으로 필라멘트가 나오는 그런 형태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하기 위해서 먼저 레벨링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레벨링이라는 것은 3D 프린터 베드의 수평하고 그다음 노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왜 이걸 하느냐? 왜 3D 프린터를 하는 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주변 환경이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출력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품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한 이게 3D 프린터가 0.3mm씩 그러니까 필라멘트 두께가 굉장히 얇은데 그것을 계속 접층하는 방식으로 올라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수평이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레벨링 이런 걸 해야 된다. 레벨링 하는 법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리힛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 아시니까. 자, 제거 버튼 누르면 다 되는 겁니다. 상관없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3D 모델링 해야 됩니다. 모델링 한 다음에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는 STL 파일이라는 것을 변환해야 됩니다. 근데 심플리파이라는 3D라는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3D 오브젝트 객체 파일을 3D 프린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 즉 G코드라는 것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때 STL 파일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등등의 3D 오브젝트를 지원하는 파일 형식이라면 모두 심플리파이 3D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3D 프린터에 넘길 때 USB 아까는 이제 M2하고 M220 같은 경우에는 USB를 사용하고요. SD카드로 하는 것은 M1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누르고 파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출력물을 제거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온도가 40도 이하로 떨어진 후에 해야 하지만 그냥 떼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고장 안 나요. 자, M22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싼 만큼, 터치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쓸 것은 프린트 QNU, 그 다음에 프린터즈, 그 다음에, 프린트, 익스트루더, 임포트, 밖에 안 쓸 겁니다. 이것도 쓰겠죠. 필라멘트를 바꿀 때. 그래서 이런 것만, 굳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죠. 삽입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체인지 필라멘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그에 맞는 행위를 해주면 됩니다. 3D 프린터 하기 위해서는 비부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죠. 이거 나중에 파일은 팀즈에 올려놓을 테니 나중에 모를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거할 때도 필라멘트 메뉴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고 자 M2 M2는 좀 더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즐을 히팅한다 그 다음에 셀렉트를 누른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로딩되고 뭐 위치시키는 OK를 스택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D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린팅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넣은 파일에다가 파일을 찾은 다음에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알아서 온도 다 설정해주고 해줍니다. 참고로 우리 무한 상상실에서는 필라멘트 재료로 플라스틱, PLA 하고 TPU를 사용합니다. PLA는 플라스틱이고 TPU는 고무 재질입니다. 근데 고무 재질 TPU는 따로 순수한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고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 PLA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PU를 잘 사용하지 않고 PLA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G코드 파일 저장할 때 한글 안 됩니다. 한글. 한글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영어 띄어쓰기 있어도 오류날 수 있으니까 띄어쓰기 하고 싶으면 언더바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D SD카드 이런 건 학교에 구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USB도 마찬가지고. 그 작년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교체하려면 교체 버튼 누르면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한다. 네.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습하러 갑시다. 일단은, 이거부터 하죠. 음. 전원 버튼은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이쪽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 나머지 M2와 M220 또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여기.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다. 이걸 껐다 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M1이라는 애고, 필라멘트를 먼저 로딩을 해야겠죠. 이미 지금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CD 프린터를 앞에 열어서 지금 SD카드가 현재 꼽혀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꼭 빼져 있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필라멘트를 녹여서 출력하는 적층 FFF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먼저 가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힛 보이나? 안 보이네? 여기에 프리힛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된다는 거. 프리힛. 우리는 PLA 있을 거니까 PLA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거기에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만지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지면 안에 있는 기어가 다 부서집니다. 기어 부서지면 이거 물어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는 동안 조금 기다려보죠. SD카드는 여러분들 구비하셔야 되는 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학교에 있는 프린터는 좀 구려가지고 이 친구는 그 SD카드의 용량이 32기가까지 인식합니다. 그 이상이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끊는다고 안 됩니다. 지금 꽂혀 있는 것도 크게 되니까 16기가짜리네, 16기가짜리. USB도 너무 그 외장 하드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USB 꽂을 때도 USB는 그래도 128, 64까지는 인식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만약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걸 쓰지 않았나를 의심해 보면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해본다면 여러분들 필라멘트를 바꿀 때는 이렇게 가이드 튜브를 뺀 다음에 필라멘트를 여기서 이제 뺀다고 해주고 손으로 그냥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길 때는 여기 이렇게 이게 스프링 이게 버튼이거든요. 버튼은 누르고 빼시면 됩니다. 누르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넣을 때는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열 중일 때는 문제 없고.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 되면 이제 now 너는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그럴 때는 이렇게 꾹 밀어놔주고 자 next를 누른 다음에 필라멘트를 로드하고 싶습니까? 라고 눌렀을 때 yes 라고 하면 그냥 지금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넣기만 한 거예요. yes 라고 해서 보시면 꼭 해보면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안으로 쓱쓱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자 플라스틱을 안에까지 넣어주고 여기를 돌려서 나사를 해서 쪼여줍니다. 더 이상 안 빠지게.
그다음에 잘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는 캔슬 눌러서 그만해도 돼. 나는 네 알겠어. 라고 해주면 됩니다. 뗀 거는 바로 떼가지고 버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D SD 카드 꽂고 프린트를 해서 있는다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쓰실 거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키캣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알아서 스타트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닫고 기다리면 돼요. 닫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러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생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모먼트 .co.kr을 치면 자, 모먼트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때 서포트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심플리파이 3D FF 세팅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3D 프린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초 설정들을 미리 해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오류가 안 생겨요. 혹시 우리 학교에서 3D 프린터 써봤다? 써봤어. 진짜? 했어 3D 프린터를? 문제에서 꽤 많은 걸 했는데 다 의도됐어. 양주했어. 그래서 일단은 되게 싫어 씨.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M1, M2, 그 다음에 M220인데 2022년 이전 출고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운 받아가지고 심플리파이 3D에서 이제 심플리파이 3D에서 파일에 임포트 FF 파일 이것을 누르신 다음에 다운받은 파일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FF 세팅들이 미리 지정되어 있게 나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M1을 써볼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M1이라고 적혀있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G코드의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FF 세팅 값을 이제 여기서 불러오게 된다면 에디트 프로세스 세팅에서 M1을 클릭하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G코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볼 수 있듯이 더블 엑시스, Y 엑시스, Z 엑시스라고 해서 최대 출력할 수 있는 출력물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M1 같은 경우에는 145, 145 단위는 다 밀리미터 그러니까 14.5cm 하고 이거 최대 높이는 16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M2를 보면 M2 M2를 보면 310에 295에 320 그 다음에 M200, 220을 보면 220, 220, 220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M1을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손댈 것은 이쪽 파트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익스트루더 레이어 익스트루더 손댈 거 그걸 레이어 하고 인필 에디션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M1 모든 거에서 다 똑같은 세팅 값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에디션에서 스커트 또는 브림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라프트를 설정할 수 있고 인필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부를 채울 것인지 그 다음에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머지는 손댈 거 없어요. 나머지 손대면 오류 날 거예요 아마. 네. 스스로 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제한된 시간 안에 뭘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일단은 실습을 네. 보자. 다운로드 파일에 일단은 body1이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다 끌어놓으면 이렇게 네 이거 지금 내가 크기를 너무 크게 나와서 오류 나는 건데 원래는 오류가 안 나요. 여러분들 다 그거 알죠? 신기버스 이게 무료 3D 모델링 해놓은 게 다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출력해 보고 싶을 거 있어요?
건담. 건담. 뭐? 건, 뭐, 영어로 어떻게 적어? 진짜? 거담이 됐네. 건담. 오, 뜬다. 이건 다 그냥 채색을 한 거고, 따로 단일 품목을 뽑을 만한 게, 음, 건담. 졸민센데 걸리면 큰일 난데, 이런 거 다가 아니야, 애들 교육용으로 썼다면 되겠지. 뭐 해볼까요? 이건 너무 크고, 이거 못 뽑아, 이건 커가지고. 뭐 해볼까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있던 거? 대가리만. 아, 대가리만 있는 거 있어. 이거? 이거 단일. 자, 여기 보면 16개의 파일을 모아 붙인 거라고. 여기 있네. 따로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엄청 크게 만드는 거지. 조그만. 이거. 그냥 제가 뽑고 싶은 거 뽑아볼게요. 벤젠. 자, 벤젠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친절하게도 이런 이상한 귀걸이를 팝니다. 그래서, 음, 도대체, 여기에, 걸리는 시간 같은 거 해야지. 네? 걸리는 시간 같은 걸리는 시간 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 설정하면, 자, 이렇게 뜨죠? 자, 앞쪽을 풀고, 자, 이거는 STL 파일로 돼 있네. STL 파일도 얘가 인식을 합니다. 착하게도. 이렇게 불러올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똥 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귀엽게. 그래서, 자, 이것을 여러 개 좀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Center and Arrange 버튼을 누르게 된다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중앙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각각을 더블 클릭하게 된다면, 너 없어져라. 아니, 자, 그 각각의 세부적인 위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크기 또한 스케일을 통해서 여러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회전할지도 각각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굳이 모델링 하는 사이트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굳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데 그게 따로따로 파일을 만들면 귀찮으니까 여기서 바로 한 번에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에디트 프로세스 세팅을 누릅니다. 거기서 에디션에 들어가서 스커트 브림을 쓸 건지 라프트를 사용할 건지 이 두 개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라프트 같은 경우 일단은 어,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필 퍼센트는 여기 위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 라프트는 그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이 원래 밑에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밑에 하나 더 있죠. 한 층이 이렇게. 이것을 라프트라고 합니다. 라프트가 하는 역할은 그 3D 프린터, 이거 왜 이래? 3D 프린터에서 처음에 그 첫 층을 잘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위층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데 첫 층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되지 안착되지 못한다면 아마 그 뭐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상이. 그렇기 때문에 수정물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밑에 몇 개 층을 미리 깔아 놓아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는 잘 이제 엉겨 붙으니까 그 지지대라는 느낌. 그러니까 지지대인데 밑판을 깔아주는 지지대가 라프트이고 그 다음에 그 라프트 말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설정함으로써 다른 것들이 튀어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고정 같은 것도 약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는 게 스커트하고 브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떼기가 나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웬만한 작업은 라프트 잘 안 쓰고 스커트 정도만 쓰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오토 피규어 투 프린트 퀄리티에서 하이, 미디어, 패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어차피 그 견고한 거는 필요 없으니까 미디엄 정도로 하도록 하죠. 서포트는 뭔지 알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형 물체를 뽑는다 칩시다. 그 안에가 비어있는. 아니면 가운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 뭐지? 하여튼 공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사가 급하게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쓰는 게 라프트 아니 그 뭐지 서포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출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서 출력하면 그 스쿼트나 이런 것만 필요하고 서포트가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눕혀서 출력하게 된다면 공중에 있는 것을 얘는 쌓아야 하는데 안에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공중에 쌓으면 이게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서포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이제 여기서 할 때 왜 회전 기능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편의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3D 프린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서포트도 결국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서포트를 최대한 덜 쓰는 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성이나 이런 거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들이 3D 프린터 출력물에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포트는 어차피 없으니까 안 될 건데 일단은 켜놓긴 하고 인피니트 퍼센트 20% 에디션은 스쿼트 그림으로 해서 오케이 해서 Prepare for Print 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얼마만큼 걸리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엄청 짧게 걸리네. 여기 위에 17분이 걸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필라멘트 길이는 1013.8mm이고 뭐 웨이트는 얼마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각종 결과들이 다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플레이 퍼즐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할 건지 너무 속도가 빠른데 너무 추적할 게 없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가 올라갈 건지 시뮬레이션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SD카드에 저장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SD카드는 여러분들이 따로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D카드를 각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빈 게 없네. 잠시만. 이걸 누르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코드로 파일 형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충 급한 대로 이거는 인식 안 되는 거는 64기가짜리라 가지고 꽂아가지고 인식이 되게 필요해 볼까? 그래서 이제 꽂아놓고 만드는 아니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건. 이렇게 G코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successfully export가 되었다라고 여기에 적어놓죠. 이걸 빼주고 얘네를 이제 일반 마이크로 SD 카드는 가방 비슷한 거 있어. 일반 마이크로는 인식을 못하고 봤듯이 큰 것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라프트 뭐 봤지? 이게 라프트가 돼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거만 뽑아줘야 되는데 이 단식 나왔죠. 와, 진짜 힘들게 써보세요. 비싼데. 일단 손으로 못 끌 거야. 됐어. 수고해. 물론 이 라프트의 색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프린터에서 저기 CVE 파일에서 모두 설정할 수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마음껏 쓰면 됩니다.
아 심각한데. 하여튼 네, 힘들지. 해볼래? 하지 마. 이렇게 서포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구멍 같은 거 뚫을 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안상사실에 펜치가 있습니다. 펜치하고 그 다음에 뭐를 깎고 싶으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연만할 그래서 깎으면 됩니다. 깎으시면 돼요. 흉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안에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잘 하면 잘 떨어지는데 그 뭐지 잘 안 넣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공학도의 상징 버니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떼시면 됩니다. 너가 떼볼래? 근데 이거 처음 같다. 아니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걸 왜? 이거 맞죠? 깨부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이거? 프리젠. 이거 이 친구는 현미경 카메라 어댑터입니다. 그 제가 뽑아서 그 생명실에 기증해 놨으니 항준쌤께 보여달라는 걸 줄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터를 보러 갑시다.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SD카드 고쳐가지고 진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M2입니다. M2는 한 대밖에 없어요. 이 친구 네, 이 친구 좋죠. 네, M2가 이 친구 한 대밖에 없고 M1은 몇 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합치면 총 8대예요. 그 다음에 20은 총 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레진 프린터입니다. 레진 3D 프린터. 레진을 UV로 붙여가지고 만드는 3D 프린터인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 이걸 등장시킬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무항상상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영민 선생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년 팀즈방에 무항상상실 신청 양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청해서 쓰시면 되고 그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이거는 회색. 네, 회색 아닌데? 내추럴이. 이쪽은 그레이. 회색이죠, 회색. 회색이고, 그래서 여기 새 거 뜯어 쓰시면 됩니다. 이건 검은색.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도하고 열기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녹여서 쓰는 거겠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제 방부제 같이 생긴 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실리카게.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열어보면 막 빨간, 빨주도, 초, 파란,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파란색 없을 거예요. 뭐랄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 여기 밑에 보시면 흰색. 흰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이라고 투명 비슷한데 약간 프린터 질 이상하게 나온 애가 있어요. 이거 쓰는 용도는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아마 그거 쓰는 용도 아는 사람. 야광 느낌 하자. 근데 모르겠어. 이거 약간 투명 같긴 한데 이거 자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는 TPU가 있어요. TPU는 고무입니다. 만져봐. 뜯어도 돼요? 이러면 안 끊어질걸? 이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얘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TPU 전용이 있을 거예요. 각 3D 프린터 모드에. 그걸 키고 그 TPU를 쓰기 위해서는 모델링 할 때도 잘 넣어 놔줘요. 이건 플라스틱하고 비교를 해드렸다. 이게 플라스틱이야. 이게 플라스틱이야. 필요 없나? 이게 플라스틱.
굉장히 탄력성이 있는 재질이다 하는 거. TPU는 여기에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TPU는 양이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어를 만들고 싶다, 이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 분은 TPU를 썼다가는 3D 프린터 노즐을 막혀가지고 그 뭐지? 3D 프린터를 TPU가 뭐? 이거 그냥 공부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건 쓰지 마세요. 그다음 여기 맨 마지막에는 UV 3D 프린트용 레진이 있습니다. 와, 레진 진짜. 그 다음에 저쪽에 경화제가 있어요. 경화제.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3D 프린터 무한상상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원할 때 언제든지 신청만 하고 오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료인가요?